안녕하세요. 매사학원에서 상상고 영어 내신과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김희경이라고 합니다. 네, 자사고의 심화 독해를 본격적으로 학습하기 전에 중3 여름방학은 이제 준비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자사고의 영어들은 보통은 중학교 때 중학교 때 단순한 독해를 벗어나서 개념 이해를 중심으로 논리추론이라든가 순서 파악을 하는 걸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자사고 독해 학습을 본격적으로 하는 상황에서는 내용 위주의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만약에 중학교 때 충분히 학습되어야 할 문법적인 기능이 약해서 문장 하나의 구조 파악이 쉽지 않다던가 아니면 어휘가 부족해서 독해가 진행되지 않을 시는 2중고, 3중고를 겪게 됩니다. 따라서 중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에는 그동안 중학교 때 단편적으로 공부했었던 문법을 독해를 위한 어법 개념으로 전환시켜서 전범위를 한번 마무리 지어줘야 되는 게 필수 학습이고요. 또 하나는 독해 내용이 달라지는 만큼 사용되는 어휘도 상당히 차이가 나고 깊어지고 넓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어휘를 스펙트럼을 넓혀주는 작업이 가장 유효한 학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여름방학 때 이 두 작업만 제대로 이루어져도 입학 전에 겨울방학에 독해를 심화시키는 단계로 아주 편안하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을 구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업을 하면서 중3 겨울방학, 다시 말하면 고등학교 입학 전에 시기에 아이들한테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얘기가 독해가 잘 안 돼요 라는, 독해의 중요성은 눈치챘는데 독해 자체가 잘 안 돼요. 제가 중학교 때 열심히 공부했습니다만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들의 학습법을 반추해 봤을 때 제가 느끼는 문제점은 독해를 너무 어설프게 하고 있다라는 점인데, 여기서 어설프게 한다라는 점은 문제풀이를 위한 독해를 한다라는 점이죠. 실상 수능 독해도 그렇고 독해 문제를 보면 독해 내용을 100% 이해하지 못해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풀이 학습에만 매진을 하다 보면 공부량은 늘어도 실력은 정체돼 있거나 오히려 퇴보되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문제풀이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독해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풀이 줄여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문제풀이를 하면서 등장한 독해들을 라인 바이 라인 해가면서 정확한 지문의 내용을 파악하고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그 학습법이 우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가장 아이들한테서 고등학교의 내신형의 아주 심화된 독해에 있어서 제대로 준비하는 중3의 학습법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다라는 이유로 수능 독해가 눈에 들어오긴 하고 아이들이 쉽게 접할 수 있으니까 수능 독해 2학년, 3학년 거를 난이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난이도에도 익숙해질 수 있도록 왔다 갔다 하면서 다만 다량의 문제를 풀 게 아니라 적당량을 풀더라도 문제 자체가 중요하지 않은 지문에 의거한 독해를 하는 학습을 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학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말씀드린 것처럼 중학교에 나왔었던 스토리 중심의 독해와는 다른 개념 중심의 독해에서는 어휘의 성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독해를 하면서 등장하는 생소한 어휘들은 전부 다 암기를 하고 넘어갈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고등학교 영어 학습은 구조적으로 독해 위주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읽고 해석이라는 단순한 형태의 패턴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칫하면 지루할 수도 있고 또 영어에 특별한 관심이 있지 않은 이상, 흥미가 있지 않은 이상 지루함이라는 이유로 쉽게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지속적인 학습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의 그런 성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데일리 체크 형태로 과제를 제시합니다. 매일매일 소량의 학습을 통하면
기본적으로 인문 과목이기 때문에 이 켜켜이 누적된 그 파워는 무시할 수가 없어서 가장 단기간에 그리고 가장 단단한 실력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기 어려운 부분에 매일 날짜가 적힌 일일 공부 형태로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약간의 강제성을 주게 되는, 그리고 그 점을 매일매일 확인, 이제 캡처를 통해서 저한테 사진으로 확인시켜주는 작업을 통해서 아이들은 매일에 해야 할 과제를 해결하는 성취감도 느낄 수 있고, 동시에 누적 효과가 있어서 굉장히 똑같은 뭐 10문제를 일주일에 한 번 푼 것보다 하루에 2문제씩 5일을 푸는 게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누적치라는 아주 강력한 장점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지난 자료들을 잘 쓰지 않습니다. 문제가 똑같이 뭐 읽고 해서 빈칸 순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지문에도 유행이 있고 어휘에도 유행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평가원, 그러니까 수능출제위원회 평가원적인 지문을 갖다가 매해 업데이트해서 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매해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서 자료만큼은 상당한 양질이고, 양질의 자료를 가지고 수업을 하다 보니 양질의 강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야 되는 양질의 컨텐츠 제공과 강의와,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학생들의 데일리 체크를 통한 매일의 노력이 만나게 되면 시너지는 한 300% 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상고에서도 상당히 많은 효과를 보고 있고, 내신 7등급에서 시작해서 6개월 만에 2등급으로 올라가는, 사실은 자사고에서 이렇게 드라마틱한 변화를 이룬다라는 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너지가 높게 창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이들의 어떤 학습 의욕을 가지고 계속 따라올 수 있게끔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강사로서 해야 되는 학생들에 대한 책임, 이런 것들 다 함으로써 상당히 아이들이 접할 수 있는 수업 중에서는 최고의 수업이 아닐까 저는 자부합니다.